만약 제가 여러분께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열쇠가 주변의 혼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혼돈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과 싸우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아무리 싸워도 세상은 결코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철학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전쟁과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말이죠. 그는 진정한 싸움이 바깥 세상이 아닌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만약 이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와 힘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사회적 기대라는 무게감,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로는 외부 세계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우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교통체증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며 모든 것이 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으며 세상을 완벽한 곳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음모, 제국을 위협하는 역병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통제하는 것에서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응을 다스림으로써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폭풍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마치 초능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어떤 시련을 던져주든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며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궁극적인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분노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명료한 생각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가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비롯되는 힘이죠. 주변 상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당신 삶의 사건들이 적이 아닙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환상에 쉽게 사로잡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한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던져줄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전들에 어떻게 마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세요. 숨을 한번 고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불편함이나 좌절, 실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이자 자유이며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모든 외부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완벽한 세상을 기다린다면 당신 내면에서 평화를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평화가 완벽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평화는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 발견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 반응,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해내면 외부 세계가 당신의 행복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사건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선택하는 당신의 능력 안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 때문에 좌절감이나 분노에 휩싸일 때 잠시 멈추고 이 강력한 진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당신 주위에서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폭풍에 휩쓸릴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평화와 힘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생각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했나요? 그 에너지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생각, 반응, 행동에만 집중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외부 상황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실천입니다. 주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바꾸는 것이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폭풍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폭풍에 반응하는 당신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 변화를 이룰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와 힘, 그리고 목적이 언제나 당신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평온한 날들이나 순탄한 순간, 잔잔한 바다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역경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 앞에 고난을 던져 놓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그 상황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잠재력을 가진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역경 그 자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성장하며 회복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전사가 더 무거운 역기를 들며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의 영혼 또한 역경이라는 완벽한 훈련장에서 단련됩니다. 헬스장에서 찢어진 근육이 더 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도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마치 온 우주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힘든 시기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이 솟아오를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역경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기기 시작하면 가장 힘든 순간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각각의 시련을 거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유능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실로 강력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현자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행동을 나아가게 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폭풍 우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의 강인함을 결정합니다. 역경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극적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안겨주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일깨우며 삶이 던지는 모든 것들 위로 솟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파괴적인 힘에서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인내심을, 회복력을, 그리고 절제력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모든 좌절은 더 큰 힘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어쩌면 삶의 도전이야말로 당신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즉 고난의 품위와 힘으로 맞서려는 선택이 바로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거나 고통과 좌절, 실망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도전에 맞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당신을 규정하거나 무너뜨리게 두는 대신 당신의 인격을 연마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 용기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모든 고난은 단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강해질 기회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하다면 진정으로 당신을 규정하는 그 강인함을 기를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힘겨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마찰 없이는 보석을 다듬을 수 없고 시련 없이는 인간을 완성시킬 수 없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거친 돌에 의해 보석이 빛을 발하듯 당신은 마주하는 어려움을 통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 삶이 힘겨워지고 주변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의 힘은 폭풍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폭풍에 어떻게 맞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람에 쓰러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돌풍이 더 강해질 또 다른 기회임을 알고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강인함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운동을 거듭할수록 근육이 강해지듯 당신의 내면의 힘은 마주하는 모든 도전을 통해 발전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한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어려움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삶이 당신에게 도전을 안겨줄 때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불평하거나 사라지기를 바라는 대신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그것을 힘을 기를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삶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탱해 줄 진정한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혼돈 속에서 외부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분노가 상황을 더 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반응의 힘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기로 선택한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숙고한 뒤 지혜롭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달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통달입니다. 반응을 통제하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외부 사건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이 말은 우리 반응을 다스리는 힘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지만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힘은 주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품는 생각, 느끼는 감정,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용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은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인 반응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거듭납니다. 자동적인 반응의 순간에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통달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통달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기대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노력할 목표와 희망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우리를 실망의 늪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좌절하거나 상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며 삶이 공정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삶은 당신의 기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우며 통제 불가능하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세상이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기대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는 스트레스의 얼마만큼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당신의 희망과 어긋날 때 비롯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이 어떠해야 한다는 정신적 모델을 만들고 현실이 그 모델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건 불공평해.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충족되지 않은 기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대에 두는 집착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상황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에 결부시킬 때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는 실망에 노출시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열쇠는 바로 이러한 기대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흐름에 저항하며 그것을 우리의 제한된 기대 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 깊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기대에 매달릴 때 우리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와의 연결고리마저 잃게 됩니다.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삶과 우리가 가진 삶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바로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좌절감과 쓰라림 그리고 불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이 끊임없는 투쟁의 순환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대가 삶에 대한 통제감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기대는 당신을 실망에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대를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우아함과 겸손함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목표나 욕망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삶이 당신이 상상하는 그대로 펼쳐져야 한다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일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펼쳐질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며, 이는 종종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저 순응하거나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저항이 아닌 수용의 자세로 삶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수용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도 아니죠. 단지 삶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그 순간에는 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풀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실 삶은 종종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삶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더 넓고 더 만족스러우며 종종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더 일치하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죠. 우리가 삶을 기대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멈출수록 우리는 예측 불가능함 속의 아름다움을 더 빨리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을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빚어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평화가 찾아올지 상상해 보세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실제 모습 그대로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자유를 느끼게 될까요? 이것은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충만함으로 이끄는 강력한 변화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희망이나 욕망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행복을 특정 결과에 묶어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가진 전부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기대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삶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상상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에 기반하여 기대를 쌓아 올리고 현실이 그 기대와 맞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설령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종종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기대를 놓아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깊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삶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이 어수선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우리가 만든 좁은 틀에 맞추라고 요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더 위대한 것, 즉 평화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흘러가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삶의 자유와 만족감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현재 순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여정이 어디로 이끌든 그 여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이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멈출 때 당신은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장과 배움, 그리고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답고 어수선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느낌, 이 끊임없는 추격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고 인정을 쫓고 행복을 쫓습니다. 언젠가 저 길 끝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잡으려 뒤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찾는 것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며 다음 목표를 쫓으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충만함의 비결은 그 끝없는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과 함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승진이든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든 타인의 인정이든 무언가를 쫓는데 사로잡혔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추격에 빠져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질 때마다 결승선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목표, 그 꿈, 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는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죠. 쫓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그 끊임없는 추격이 당신을 지치고 불안하게 하며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외부의 목표를 쫓는 것에서 당신의 내면의 강점을 끌어안는 것으로 초점을 옮길 때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이 미래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존재합니다. 끊임없는 추격은 결핍의 사고방식을 키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일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외부에서 충만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손이 닿는 것들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목표를 세우거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의 대부분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지위든 물질적 소유든 타인의 인정이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실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고 갈 것이고 기회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만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외부의 원천에 기댈수록 당신은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격을 멈추고 당신 안에 이미 가진 것을 끌어안을 때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는 추격을 멈춘다면 느끼게 될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당신이 충분히 성취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먼 미래의 기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데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깊은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완전함을 포함한 현재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지금의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진 것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열정이나 목표, 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충만함을 그것들에 묶어두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삶은 여정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당신은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교훈과 성장, 관계, 그리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추격은 현재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서 앗아갑니다. 하지만 추격을 멈출 때 당신은 다른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의도와 마음 챙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며 바로 그곳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야망을 거부하거나 미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 목표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에서 현재에 대한 감사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에 더 많이 살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당신의 힘, 기쁨, 평화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어떻게 임하는지, 삶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무언가를 좇는 데 씁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 더 많은 인정을.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있는 순간을 감사하기보다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외부의 무언가를 좇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미래의 어떤 이상과 끊임없이 비교할 필요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순간을 온전히 사는 힘은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감, 당신의 인격, 그리고 현재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감사할수록 추격이 결코 충만함의 열쇠가 아니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것을 쫓아 달려온 것입니다. 추격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추격을 멈출 때 당신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가치감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가진 것, 즉 당신의 인격,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행동 능력을 끌어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에서 행복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잠시 동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건강, 관계, 상황이 선물이라고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작은 것들, 즉 침대의 따스함, 따뜻한 식사의 안락, 친구의 웃음소리에 감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삶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빠진 것이나 완벽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압도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의 결핍이 아닌 풍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 중 가장 위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이 말은 심오합니다. 감사는 다른 모든 긍정적인 감정과 덕목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감사를 기를 때 그것은 연민, 친절, 사랑과 같은 다른 감정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그것은 갈망에 대한 해독제이며 우리를 종종 뒤로 물러서게 하는 더 필요해 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심오하고 깊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사고방식, 태도, 관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공, 인정, 물질적 소유물 같은 것들을 좇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우리의 건강, 관계, 시간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 있는 풍요를 놓치게 됩니다. 감사는 그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주의를 미래에서 현재 순간으로 끌어옵니다.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이미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 일상의 순간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삶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전과 좌절, 실망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러한 도전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짐으로 보는 대신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이 우리가 쫓아야 할 무언가, 즉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나요? 하지만 현실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족감과 평화를 기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변하거나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불완전함을 가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결핍감 대신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빠진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충만함은 바로 이 변화에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현재에서 평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 실천은 삶의 큰 일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작고 일상적인 선물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의 아름다움,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은 인식되고 감사받을 때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사한 점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존재, 사랑, 그리고 지지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감사의 가장 강력한 영향은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초점을 옮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외부적인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 자신,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기 감사의 감정은 자신감과 자기애, 그리고 더 깊은 평화를 낳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단순한 감사의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인정합니다. 감사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충만함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할 때 삶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규율. 종종 나쁜 평판을 얻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한적인 것,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규칙과 구조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규율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말이죠.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자유입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며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입니다. 본질적으로 규율은 당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히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었거나 장기적인 목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순간의 욕망에 굴복하기는 쉽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유의 작은 조각을 내어주게 됩니다.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성취를 포기하고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통제력을 되찾는 열쇠가 바로 절제력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때 비로소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잠재력이 열립니다. 절제력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즉각적인 갈망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절제력을 기르면 더 이상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응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며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절제는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거나 엄격한 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실수에 대해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절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깊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와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데서 오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절제력을 마스터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인 만족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예라고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을 일단 갖추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해도 당신은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지고 행동에는 의도가 담기게 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고 항상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절제라는 기술을 마스터했을 것입니다. 충동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열정을 추구할 자유,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릴 자유, 감정이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자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처음에는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자기 통제에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가장 해방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제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힘을 줍니다. 충동적인 결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수많은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당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가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제력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길러야 하는 연습이자 습관입니다. 시작은 작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운동 계획을 꾸준히 지키기, 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절제의 행동들이 모여 추진력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 즉 건강, 관계, 경력에서 절제의 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자유는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절제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매일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꾸준해질수록 삶에 대한 통제력은 강해지고 그 통제력과 함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선택할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절제력으로 이끌어지는 그 반응이 당신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진정한 힘입니다.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될 자유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행동과 반응, 그리고 마음가짐이 당신을 선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열쇠이며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절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충동과 세상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면의 깊은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며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자유, 즉 창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항상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될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나 팔로워 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정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뿐입니다.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은 일종의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안전망과도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지배할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게시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당신이 기대하는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른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그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혹은 호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깊이 자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족하다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비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식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는 결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다가도 내일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들의 의견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하거나 적응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의견이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인정을 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타인에게서 위안을 찾는 데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로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로 기분이 좋았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이룬 어떤 일에 대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거나 삶의 현재 위치에 만족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다른 누구의 인정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외부의 의견과 무관한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되는 인정,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나 불안감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심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더 자주 상기시킬수록 당신은 더 자신감 있고 굳건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정성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결점까지 포함한 당신 자신을 끌어안고 당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거나 끊임없이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 인정은 또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장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승리이며 그 승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발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신감이 쌓입니다. 당신이 유능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타고난 것이며 다른 누구의 의견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의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거나 이기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인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자기 인정의 여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고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인정의 원천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덧없는 타인의 의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하고 그 진정성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우리의 소유물, 소셜미디어, 프로필, 그리고 외부적인 성취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을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생각, 행동,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소유물은 잃어버릴 수 있고, 명성은 손상될 수 있으며, 심지어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 내면의 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은 당신이 쌓고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부, 지위 또는 물질적 성공이 만족스러운 삶의 척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승진을 쫓고 더 큰 집을 사고 상을 모으며 언젠가 행복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 이러한 내면의 자질들이 우리 힘의 기초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 그 누구도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추구에 사로잡혀 성공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맞게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기르고 감성 지능을 개발하며 개인적 성장에 투자할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내면의 작업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의 최저점에 도달했거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당신을 이겨내게 했나요? 그것은 당신이 쌓아온 물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 적응력, 그리고 내면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쌓아온 이러한 자질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덧없지만 당신의 인격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아함과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적인 도구들을 기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이 당신이 평생 작업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적 발전, 정신 건강, 정서적 안녕, 비판적 사고 능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당신은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절제력을 기르고 자기 성찰을 연습하고 감사를 키우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보상을 주는 투자입니다.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감당할 내면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외부 세계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의 평정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던지는 폭풍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폭풍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성장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부는 많은 소유물을 갖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갖는 데 있다고 말하며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관점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 즉 더 많은 부,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인정을 쫓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우리 자신을 마스터하고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할수록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줄어듭니다. 외부의 것을 얻는 것에서 내면의 자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당신은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곳,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회복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강화할 때 당신은 더 나은 파트너, 친구, 동료, 그리고 리더가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은 단지 당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도 함께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인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을 쌓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거나 인정을 구하거나 다음 성공을 쫓는 등 빠른 해결책에 집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매일의 습관, 사고방식의 전환, 그리고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힘들 때에도 매일 자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내면의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소유할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인격을 쌓겠다고 약속하세요. 자신에게 계속 투자하면서 당신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외부의 의견에 덜 영향을 받고 물질적 성공에 덜 의존하며 자신만의 목적과 평화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성장할수록 외부 세계는 그 성장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회, 관계, 그리고 환경은 당신이 내면에서 길러온 힘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의 힘, 성실함의 KPI,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평생 동안 쌓고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당신만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과에 대한 집착, 끊임없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목적지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처럼 목표, 성취, 그리고
성공을 쫓습니다. 꿈의 직장을 구하거나 특정 재정 목표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체중을 감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마침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감은 목적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에서 옵니다. 그 과정, 당신이 매일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최종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는 것을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결승선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와 발전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집중은 우리를 지치고 압도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특정 시점에 도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되어가는 과정,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서두르거나 특정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여정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당신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길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 그 작은 발걸음들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과정에 더 집중할수록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정 자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정표를 기다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신 매 순간이 배우고 성장하고 펼쳐지는 삶을 즐길 기회가 됩니다. 성공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외적인 것으로 측정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공은 단 하나의 성취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 마음가짐,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과 개선의 과정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당신은 성공이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인내를 통해 매일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성장과 자기 수양이라는 마음가짐을 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대신 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혹은 건강을 돌볼 때든 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아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죠. 더 이상 미래가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한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의식을 줍니다. 하지만 초점을 과정으로 옮기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일 그 자체를, 매일의 연습을, 작은 승리와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안도나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순간이 됩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목표,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계속되는 여정의 한 챕터일 뿐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을 진화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마음가짐을 개선하며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여정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낳은 자연스러운 산물이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곧 보상이며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정 속에 진정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노력,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꾸준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성장을 발견합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받아들일 때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수월하게 찾아오곤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외부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여정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인생을 서둘러 살아가는 대신 현재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지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하세요. 진정한 충만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회복 탄력성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합니다. 만약 최종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정에 집중하면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이 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르막과 내리막 모두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며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우리 자신과 성장, 그리고 여정에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세요. 매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앞으로의 여정을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더 깊은 만족감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언제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압도되곤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애쓰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싸우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도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꿀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질 것이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외부 세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어떻게 항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자기 수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두는 대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거나 결코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우아함과 인내, 그리고 지혜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좌절의 대부분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반응에 집중할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옵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당신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타당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최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 밖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와 품위로 대처할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양을 연습할수록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행복은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있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폭풍은 계속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굳건히 중심을 지키는지, 그것이 당신의 힘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릴 때 세상의 혼돈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관계 맺는 당신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내면의 평화는 삶의 폭풍에 쉽게 흔들리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며 주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내면의 평화야말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당신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강력한 말은 내면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며 내면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게 될 때 찾아옵니다. 역경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은 길러져야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마음은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불편함과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응하는 대신 평온함으로 대응하기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평화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분노, 슬픔, 좌절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기르면 우리는 그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경험한 뒤 놓아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할수록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대신 명료함과 평온함으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의 기반이며 중심 잡힌 힘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평화는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당신 안에서 평화를 기르는 데 집중할 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버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도전에 반응하지 않고 평온함과 명료함으로 삶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폭풍 속의 닷처럼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반응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숙달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가 가진 힘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굳건하고 강하게 지켜줍니다. 내면에서 비롯되기에 그것은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주변 세상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세계를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때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